그러면 만든 것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샬롯 카피 테스트라는 걸 실행해 봤는데요. 프로페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상진이고 타입은 프로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을 출력해 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print ln 해가지고 객체를 전달하면 그 객체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문자를 얻은 다음에 그 문자를 출력해 줍니다. P2는 P1을 복제한 거죠. 그래서 P1, P2를 비교하면은 서로 다른 객체여야 되니까 복제된 거라도 false를 주고 있고요. P1 equals P2 하면 내부 상태는 복제된 거 같아야 되니까 true 주고 해시코드도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P2의 이름을 정약용으로 바꾸면은 P1과 P2를 비교하면 false를 주고 해시코드도 false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ep copy 두 번째 메소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김상진이라는 프로페서를 같이 만들고 학생을 만드는데 홍길동 1학년 지도교수는 김상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학생 땡땡 홍길동 1 김상진 이렇게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2와 S1을 클론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위와 똑같이 S1과 S2를 비교하면 복제되어 있어도 객체는 다른 거야 되기 때문에 false를 주소 비교죠. false를 줘야 되겠고 equals와 해시코드는 복제된 거는 같아야 됩니다. S2의 set year를 3학년을 바꿨더니 이 equals와 해시코드는 다른 값들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바도 복사 생성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라는 건 생성자가 여기처럼 자신과 동일한 객체를 받아서 이 객체와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B를 받아서 B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사 생성자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멤버 변수가 많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또 깊은 복사까지 고려하면 만들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렇지만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이제 복사 생성자 대신에 클론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사 생성자는 만들지 마시고 복사 생성자 같은 기능이 필요하면 클론을 재정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점이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보통은 new 연산자를 이용하고 이 new 연산자는 p 연산자로 객체 생성자 호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클론이라는 것도 객체를 생성해 주지만 생성자 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카피 컨스트럭터를 만들게 되면 얘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죠. new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클론을 사용하는 거는 new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 호출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꼭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클론을 이용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뱅크 어카운트에서 3장인가요? 4장. 3장이다. 3장에서 설명드렸듯이
거기서 객체의 수를 생성된 객체의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태틱 변수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틱 변수는 요 생성자에서 플러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생성된 객체 수를 정확히 유지하려면 이 플러스 하는 거를 어디서도 해줘야 돼요. 클론에서도 해주셔야 이제 객체 생성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론과 복사 생성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자바에서는 커피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사용하지 마시고 복제가 필요하면 클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면 클론은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점으로 번거롭고 약간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결하게 구현이 가능한 이유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 즉 얕은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강건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프로텍티드로 만들어놔서 그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 면에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점은 번거롭고 약간 복잡하다. 뭐 타입 변환, 예외 처리, 인터페이스 뭐 할 게 좀 많죠. 기본적으로 뭔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너블은 마커 인터페이스이고 오브젝트 클론은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요 번거롭고 약간 복잡한 문법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 처리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클론 과정에서는 생성자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객체 생성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파이널 멤버가 있으면은 이제 클론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예제를 통해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함 관계에 있는 모든 클래스가 충실히 구현해야 정상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얘네들이 다 클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상속뿐만 아니라 얘가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객체가 있으면 얘도 클론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의 클론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클론을 만들면서 우리의 멤버 변수들은 다 클론을 올바르게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비교되는 카피 컨스트럭터, 복사 생성자의 특징은 타입 변환, 예외 처리, 인터페이스 구현 등 관련된 복잡한 문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바는 카피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쓰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제약하거나 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다른 클래스된 의존 관계도 없이 직접 다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해스 A로 뭐 3개 갖고 있고 상속도 받고 있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복사 생성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접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파이널 멤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는 파이널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클론할 때는 파이널 멤버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멤버 변수가 많으면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메소드 재정의와 반환 타입. 아까 클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반환 타입은 상속을 하면서 더 특수화를 해도 재정의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재정의할 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반환 타입은 특수화돼도 재정의로 인정된다. 그 다음에 get class와 관련해서 get class도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이 get class를 이용해서 equals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바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이 실행은 누가 하냐면 JVM이 하죠. 그리고 JVM이 얘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클래스가 10개가 사용이 돼요. 그러면 JVM은 이 클래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각 클래스에 해당되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 객체를 A.class, B.class 형태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 class는 오브젝트에 있는 get class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늘 student 객체는 늘 똑같은 student.class를 반환해 줍니다. 얘는 여러 개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변 클래스이고요. 불변 객체이고. 그래서 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get class 같은 경우에는 주소로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주는 객체와 얘가 주는 객체는 서로 같은 객체이거나 다른 객체일 수도 있는데 주소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제 다음 챕터에 살펴볼 범용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요 타입이 되는 거예요. 만약 student 클래스면 요 타입이 됩니다. 자, 자바라는 클래스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면 getName, getSuperClass 등 클래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동적으로 활용하는 라이브러리가 Reflection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알아두시면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또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Reflection 라이브러리나 클래스 객체를 활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언제 활용하냐 하면은 get class를 이용해 가지고 두 개의 객체가 동일한 클래스인지 비교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 객체를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도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한꺼번에 다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순간순간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만든 그 클래스 객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이 객체가 정확하게 어떤 타입인지 알고자 할 때 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얘 말고 instance of라는 연산자를 써서 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얘는 정확한 타입은 알려주지 않는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써야 될 때와 얘를 써야 될 때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과 배열. 그래서 shape 클래스가 있고 shape 클래스가 이제 있고 이거의 자식으로 rectangle, 뭐 circle 등이 있다. 뭐 다른 shape도 있다 했을 때 shape 배열과 shape 배열은 rectangle 배열의 부모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배열을 여기다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void foo object 배열이면 모든 종류의 배열, 원시 타입 배열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류의 배열을 여기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자신의 형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로 얘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력을 해보면 둘 다 같이 렉탱글 배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파이널 멤버에 대한 클론 문제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파이널 멤버 관련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인데요. 이번에는 뭐 퍼스널 상속하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name, 학년, 입학연도, 이수학점, 최대 이수학점 이렇게 5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클래스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name은 객체이지만 불변 객체이고요. 나머지는 다 원시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public static한 멤버는 객체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가 공유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equals나 해시코드나 클론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입학 연도인 find entrance year는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파이널 멤버이고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이널 멤버인 경우에는 객체 상수이고 객체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entrance year를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이 setName, setYear처럼 이렇게 어떤 별도 세터를 통해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면 뭐 이럴 필요성은 없을 수 있는데 혹시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범위 검사를 하다든지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이 entrance year는 생성자에서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해서는 초기화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물론 entrance year는 파이널 멤버이기 때문에 이런 세터가 실제적으로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혹시 뭐 예외 처리할 것이 있으면 생성자에서 해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코드 중복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이제 클론의 경우에는 모두 불변객체 아니면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그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얕은 복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얕은 복사를 하면 이 파이널 멤버도 문제없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A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멤버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받아서 뭐 세팅을 해줬다. 그럴 수가 있죠. 어떤 객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데 한 번 받은 그 객체의 주소, 다른 객체를 가리키지 못하게 하고 얘만 계속 가리키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final 멤버 변수로 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얘는 이제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깊은 복사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면 문법 오류가 나요. final field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론한 값으로 A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은 클론을 통해서 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복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final이기 때문에 깊은 복사가 필요할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클론에서 그 초기화된 객체, 여기서 초기화된 객체를 초기화됐기 때문에 이 A 값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final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그 노트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과연 저게 꼭 파이널로 해야 되는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파이널이었을 때도 만약 그 깊은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복제를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 문제가 되면 여기서 파이널 한 거를 없애고 그 파이널 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못 가리키게끔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복사 생성자를 만들 때 C++나 이런 데서도 이런 파이널 멤버들은 조금 특별하게 그 컨스트 멤버들은 특별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자바에도 원시 타입이 파이널인 경우에는 뭐 특별히 복제되는 거니까 얘와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복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파이널 멤버를 가진 애를 복제를 하면은 그 멤버는 그 원래 객체하고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바뀔 수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널 멤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봤던 예제와 좀 비슷한 예제인데 person이 있고 그 person을 상속받은 스튜던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튜던트는 여기에 배열로 친구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구 목록을. 그런데 이렇게 친구 목록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 equals나 해시 코드를 계산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arrays equal friends as friends 하게 되면 각각을 비교하는데 A 친구와 그러니까 김상진의 친구가 홍길동이고 또 홍길동에도 김상진이 친구로 유지가 되어 있으면 김상진의 equals를 부르면 거기에 그 배열이 똑같은지 보기 위해서 홍길동의 equals 메소드를 부르게 되겠고 홍길동의 equals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또다시 김상진의 equals를 부르게 되는 무한 반복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equals를 메소드를 만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예제로는 이제 그 무한 반복이 되는 이 요소를 해시코드하고 equals에서 제외시키고 계산을 했습니다. 제외시키고 계산을 했고, 아니면 조금 다르게 이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한 반복이 안 되게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학생의 이름만 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처리해 보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 이름들만 뽑아서 해시코드를 만들고,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친구 이름들만 뽑아내서 비교함으로써 equals와 해시코드를 호환이 되게끔 만들고 무한 반복이 안 일어나게끔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클론은 얘는 무한 반복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클론을 하면서 어레이의 경우에는 어레이를 클론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딥 클론을 안 합니다. 딥 클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객체 배열을 복제를 하면 그 참조 변수들만 복제되기 때문에 클론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클론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이제 이런 어떤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데 그 멤버 변수 때문에 무한적으로 해시코드나 equals가 무한 반복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서 해소를 해야 된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